김사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세라 변호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혼인 무효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네.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요. 이번에는 현재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데 먼저 네. 유류분이 어떤 거죠? 일단 유류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네. 앵커님은 혹시 우리가 상속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몇 촌까지 인정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는 재산이 상속되는 건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부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도 보긴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좀 먼 친척에게도 상속이 돼서 가난했던 주인공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 가는지 참 궁금해지긴 하는데 음. 일단은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부모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와 자식, 부모까지 상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법에 따르면 사촌까지는 상속이 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상속이라는 게 뭐냐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이 사망 전에 자기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라고 의사표시를 해놓거나 이미 처분을 해놓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의사표시가 제일 먼저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법대로 상속되는 것을 법정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 법정 상속을 받는 사람, 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네. 가장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상속인의 제일 1순위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2순위가 직계 존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이렇게 가는 직계 존속이 2순위인데, 이 음, 경우에 만약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이 1순위,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아, 그리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근데 배우자만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음,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모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 음, 자매도 없다. 그럴 경우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쭉쭉 가서 제일 음, 가까운 친척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가 되겠죠. 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인이 된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은 사촌까지 이뤄진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상속과 유류분 제도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겨놓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사실 이게 실제 사건도 굉장히 많은데, 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자식 중에 한 명이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면서 어머님한테 들어와 있는 돈이라든지 재산을 자기 명으로 모두 돌려놓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을 음,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네. 그리고 또 반대 배우자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배우자는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배우자가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그런 기간 동안에 그 아픈 상대 네.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사용해버리거나 은닉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네. 또 제일 많았던 것은 사실은 장남 앞으로 모든 재산이 가는 경우였어요. 예전에는 음, 많았죠. 네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생전에 장남 앞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해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네네. 자,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장남 앞으로 재산이 다 가버리면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게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이런 경우에 물론 피상속인의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싶어 했던 네. 피상속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 간에서 같은 가족인데 어느 정도는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 재산
기대권, 그 음. 기대권도 보장을 해주고 생계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음. 그래서 유류분 제도라 함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법정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한 법률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민법상 음. 제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네, 법적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분 일부라도 받을 수 일부라도. 있게 하는 그런 네, 제도인데, 네, 그러면 아까 예시에서 장남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자녀들이 이 장남에게 일부라도 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딱 그런 음.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상속받을 건 없는데, 그 전에 그 장남한테 다 넘겨버렸던 그 재산을 찾아내서 네. 그게 만약 있었을 걸 가정했을 때 나한테 왔었을 법정 음. 상속분의 절반을 이 장남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네. 바로 유류분 제도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분 전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네. 인정이 돼요. 그 법정 상속분을 먼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와 부모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대 1대 1.5 이렇게 이게 산정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유류분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런 법정 상속 비율의 2분의 1, 네. 그리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인정됩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촌까지 아까 법정 상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형제자매 이 이외의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 형제자매까지만 인정이 됐던 게 지금까지 유류분 제도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아까 예로 들어가면은 만약 장남한테만 재산을 다 주고 사망하는 경우에 그 다른 형제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었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그 장남한테 돈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음.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뭐 인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제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드라마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네. 뭐 수백억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있었는데 병에 걸린 거죠. 네. 그런데 간병인으로 젊은 미모의 간병인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아들, 딸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제 완전히 빠져서 이 간병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네. 배우자도 버리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음. 그리고 간병인과 혼인 신고를 했다,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런데 이 자산가한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간병인과 재혼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자산가가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간병인이 자산가를 꼬셔서 모든 그 이 자산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거나 음. 아니면은 뭐 현금화해서 은닉해버리거나 이런 네. 상태였던 것이죠. 네. 자, 이런 케이스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유류분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경우 전부인은 어떤가요? 전부인은 그냥 남이 된 거거든요. 네. 전부인은 상속권도 없고 유류분 음. 청구권도 없어요. 음. 자, 만약에 자녀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같으면 지금 배우자 있잖아요. 네. 배우자 있고 자녀가 두 명 있으니까 이제 1대 1대 1.5가 돼서 이 자녀들 한 명이 7분의 2가 법정 상속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속받을 게 없으니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상속분의 절반, 네. 그러니까 7분의 1이 유류분권이 되는 것이고, 음. 자녀는 한 명당 이 계산을 해서 상속분의 7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이 간병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요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유류분 제도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더 오랜 시간을 음. 함께하고 재산도 같이 읽었다고도 볼 수 있는 자식인데도 네. 상속 재산 전부를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일부는 이렇게 상속인들한테 보장을 해주자는 것이 이 음. 유류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보장을 해 준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번에 이 유류분 제도의 위헌 결정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기존 상속인들의 생계나 가족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려는 이 취지가 네. 사실 형제 자매까지 가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음. 형제자매도 3분의 1의 유류분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 1112조 4호의 규정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음.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하면 만약에 그 자산가가 간병인을 만나서 네. 가족처럼 지내다가 근데 이 자산가가 배우자랑 자녀 부모도 없는 상태였던 것을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간병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족처럼 지내고 정말 잘 돌봐주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았어요, 간병인이랑. 음. 가족이 없으니까요. 네. 배우자랑 자녀 부모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너무 고마워서 이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줬어요. 이 간병인한테. 네. 그리고 사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자산가에 멀리 있던 형제 자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유류분 청구를 기존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뭐 자녀나 음. 배우자, 뭐 부모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인정해 주는데 네. 형제 자매한테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 결정이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가족제도 사실 우리 모습에 비추어 봐도 네. 형제 자매까지 막 커서 막내하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재산 일부를 받아야 될 그럴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인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 자매에게까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그 의사를 넘어서서 법이 강제로 재산 일부를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네. 이 결정 때문에 이제는 그 형제 자매는 유류문건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자매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입법 개정을 촉구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형제자매 부분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네. 이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내용은 장기간 유기 등 폐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까지 다 유류분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거든요. 음. 자,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류분 상실하는 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두지 않은 지금의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고 헌법 음.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유류분 규정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유류분 규정을 일단은 유효하게 두는데 앞으로 입법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런 폐륜적인 사람에 대한 음. 유류분권을 상실시키는 그 규정을 마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네. 형제자매에게까지 무조건 상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